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오늘은 신금과 경금일간의 갑진년 기본세운과 함께 6월의 월운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사주에서 공부를 겸해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금일간인데요. 신금일간에게 갑진년은 크게 봐서는 정제를 지향하고 또 그에 대한 생각과 문서 그리고 자격을 의미하는 정인의 인성으로 제극인이 되는 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초편에서 이해하셨듯이 정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얻게 되는 결과와 재물들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갑진년은 정인 기반의 정제이니 문서나 계약 그리고 자격 등과 연관된 재물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목인 정제가 습기와 영양분이 풍부한 진토의 환경에 있어 안정된 정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명예에 식신이나 상관의 수식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식상생재가 일어나고 또 그 결과가 안정적일 수 있는 한 해이니 자신의 식상을 잘 활용해서 정제의 결과를 만드시는 한 해가 되면 갑진년 세운을 잘 쓰시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편을 참고하시면 갑목의 특성은 키우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잘 키우고 나면 꾸준히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시고 갑진년만이 아닌 연속성이 있는 정제로 만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정인은 의심이나 분별이 없이 받아들이는 기운이고 또한 문서나 자격 그리고 그와 연관된 공부 등을 의미하는데요. 사주명에 이미 정인이 있는 분들은 익숙한 정인이 운에서 또 들어오니 나의 정인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주명에 편인이 있는 분들은 원래 내가 하던 편인적인 생각이나 공부가 아닌 국가나 사회인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정인의 공부나 문서 또 필요한 자격을 위한 정인적인 인성을 쓰게 되고 또 쓰셔야 하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인성이 없는 무인성의 분들에게는 확실히 새로운 인성, 즉 제극인을 할 수 있는 공부나 자격, 그리고 문서 등을 지향하게 되는 정인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주명의 지지에 진토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갑목에 의한 목극토인 제극인과 함께 같은 진토에 의한 형의 작용인 진진자형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성의 병존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또 진과 진이 만나 습도가 너무 올라가게 돼서 뭔가 생각이나 공부가 깔끔하지가 않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제의 현실성, 즉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측면을 더욱 강화시켜서 목극토로 정리하고 조정하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토가 일지에 있다면 배우자 자리이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깔끔하지가 못하고 날씨가 습할 때 짜증이 나듯이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정제적으로, 즉 현실적인 부분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습해서 문제가 되는 진진자형의 시기를 무난히 넘겨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의 세운에서 들어오는 지지의 지는 신자진 삼합의 마무리 기운이라 오행 중 수가 임묘되는 운기인데요. 그래서 신금일간의 분들은 갑진년에 수 식상에 대해 한타임 정리해 볼 수 있는 운때이니 내가 그동안 발현해왔던 식신이나 상관의 재능을 인성운이 들어왔을 때 한번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변화를 시도해 보신다면 갑진년에 들어온 인성운을 잘 활용하시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진년 경호월인 6월의 월운을 보시겠습니다. 5화월의 절기는 망종과 하지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양력으로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가 경호월이 됩니다. 신금일간에게 경금은 겁재가 되는데요. 그래서 갑진년 세운의 정제에 대해 금극목으로 겁재와 쟁제를 하게 되는 월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겁재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식상사주의 분들은 겁재에게 금생수로 내 식상을 돕도록 유도하셔야 하고 정관, 편관의 사주인 분들은 그래도 겁재를 관리하면서 경쟁 우위에 서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재성사주의 분들은 쟁제나 재탈의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겁재와의 경쟁을 대비하셔야 하는 운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비겁 사주의 분들은 사람에 대한 인식 능력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으니 겁재운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편관을 깔고 오는 겁재라 카리스마나 가오로 포장한 겁재일 수가 있겠고 또는 제복을 그럴듯하게 차려입은 형태의 겁재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오화편관은 세운의 진토 정인과 만나 살인상생이 되는데요. 나를 극하려는 편관을 인성으로 견뎌내야 하는 십성조합입니다. 그래서 식상사주의 분들은 식신제살이나 상관대살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텐데 이에 반해 재성사주인 분들은 재생살과 함께 겁재의 쟁제기운도 겹치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운때이고요. 또한 무관사주인 분들도 편관과 겁재가 더해지는 강한 운기가 들어오니 건강 문제를 포함하여 경호운의 시기 동안은 좀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운은 운기의 전후를 포함하여 약 2달 이내의 길지 않은 시간이고 또 오화의 편관이니 가소성이 있어 일시적이라는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호운의 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개운을 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수개운은 금생수로 금의 기운도 설할 수 있고 동시에 수국화로 화편관도 누르게 되니 수기운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수의 활동인 명상이나 문화생활 등을 통해서 겁재 편관의 운기를 원만하게 이겨내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금일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경금일간에게 갑진년은 크게 봐서는 재테크를 포함하는 편재를 지향하고 또 그에 대한 편인적인 생각으로 제극인이 되는 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하신 바와 같이 편재는 타이밍과 공간 감각을 활용하여 생재를 하는 십성인데요. 갑목의 편재이니 상징성이 있겠고 또 새로운 느낌을 주는 재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목인 편재가 옥토인 진토의 환경에 있어 유력한 편재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명예, 식신이나 상관의 수식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식상생재가 일어나고 또 그 결과가 안정적일 수 있는 세운이니 자신의 식상을 활용해서 편재의 결과를 만드는 한 해가 되시면 갑진년 세운을 잘 쓰시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목의 특성은 키우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잘 키우고 나면 꾸준히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을 참조하시고 만약에 사주명에 금비겁이 있는 분들은 비겁들과의 경쟁을 통해 편재를 취하려 하는 주식시장 형태의 재테크를 하시게 될 텐데요. 명에 관성이 없는 무관성인 분들은 겁재를 이기기가 쉽지 않으실 거고 반면에 관이 뚜렷이 있는 분들은 운에서 들어오는 편인의 전문성까지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세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편인은 독창성이나 전문성과 함께 고민도 많고 때로는 4차원의 특징도 있는 십성인데요. 사주명에 이미 편인이 있는 분들은 나에게 익숙한 편인이 운에서 또 들어오니 나의 편인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 사주명에 정인이 있는 분들은 원래 내가 하던 안정적인 생각이나 공부가 아닌 좀 독창적이고도 기발할 수도 있는 편인의 생각으로 발상의 전환이 되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사주명리 공부가 하고 싶어진다면 그건 편인의 운기가 작용해서 그렇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에 인성이 없는 무인성의 분들에게는 확실히 새로운 인성, 즉 재테크를 포함하는 재극인을 할 수 있는 공부나 자격, 그리고 문서 등을 지향하게 되는 편인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주명의 지지에 진토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갑목에 의한 목극토인 재극인과 함께 같은 진토에 의한 형의 작용인 진진자형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편인의 병존으로 생각과 걱정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또 진과 진이 만나 습도가 너무 올라가게 돼서 뭔가 깔끔하지가 않고 찝찝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편재의 현실성, 즉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편재의 목극토로 생각을 정리하고 조정하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토가 일지에 있다면 배우자 자리이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깔끔하지가 못하고 날씨가 습할 때 짜증이 나듯이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편제적으로, 즉 현실적인 부분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습해서 문제가 되는 진진자영의 시기를 무난히 넘겨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의 세운에서 들어오는 지지의 지는 신자진 삼화의 마무리 기운이라 오행 중 수가 인묘되는 운기인데요. 그래서 경금일간의 분들도 갑진년에는 수식상에 대해 한타임 정리해 볼 수 있는 운때이니 내가 그동안 발현했던 식신이나 상관의 재능을 인성운이 들어왔을 때 한번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변화를 시도해 보신다면 갑진년에 들어온 인성운을 잘 활용하시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진년 경호월인 6월의 월운을 보시겠습니다. 5화월의 절기는 망종과 하지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양력으로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가 경호월이 됩니다. 경금일간에게 경금은 비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갑진년 세운의 편제에 대해 금극목으로 비견과 쟁제를 하게 되는 월운이라 앞서 말씀드린 주식시장 형태의 경쟁을 하는 월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견과의 경쟁이냐 협력이냐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식상사주의 분들은 비견에게 금생수로 나의 식상을 돕도록 유도하셔야 하고 정관편관의 사주인 분들은 비견에게 이길 수 있는 운기이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성사주인 분들은 쟁제를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정관을 달고 오는 비견이 관을 사칭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비겁 사주의 분들은 아무래도 경쟁의 환경에는 익숙치가 않으니 비견운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경쟁자를 잘 주시하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5화 정관은 세운의 진토 편인과 만나 관인상생이 되는데요. 관과 연관된 공부나 자격을 실천하게 되는 십성조합입니다. 그래서 식상사주인 분들은 관의 문제를 나의 식상으로 해결하셔야 할 거고 또한 재성사주인 분들은 재생관과 함께 관인상생의 기운도 겹치니 여러모로 원만한 관의 상황이 되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천간의 쟁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관사주인 분들은 비견을 다스리기가 용이치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겉으로 반듯해 보이거나 관을 사칭하는 비견인지는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월운은 운기의 전후를 포함하여 약 2달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이고 또 5화의 관인이 가소성이 있어 일시적이라는 점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금과 경금의 운세를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토와 무토일간의 운세를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